중국 온라인 쇼핑몰 시인 테무 독일서 급성장.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시인과 테무가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024년 독일에서 매출 11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 순위가 18위에서 7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테무는 거래액 34억 유로로 전년 대비 거의 4배 증가, 순위 11위에서 5위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 게임적 요소, 방대한 제품군이 테무와 시인의 성공 요인으로 이들이 시대적 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테무와 시인의 불투명한 품질 관리와 저가 경쟁이 독일 내 중소상공인과 제조업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소매업협회의 알렉산더 폰 프레엔 회장은 이제는 행동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유통업체와 생산자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이후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독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마존, 오토, 잘란도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레베알 EW와 샵, 아포테케 샤프, APOTHK 같은 일상 소비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식료품 주문 증가와 전자처방전 제도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100세 이상 고령자 증가. 독일에서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는 총 17,900명의 100세 이상 인구가 살고 있었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 비율은 84%에 달해 여성의 장수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독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도 83.2세로 남성보다 약 5년이 더 많습니다. 한편 지역적 차이도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으로 1만 명당 2.1명이 100세 이상이지만 주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함부르크가 1만 명당 2.9명으로 최대였으며 zac센, 자를란트 순이며 최저 지역으로는 바이에른,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주 순이었습니다. 이는 생활 환경, 의료 접근성, 사회적 조건 등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수의 배경으로는 생활 수준 향상, 의료 기술 발전, 영양 개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간의 수명에는 생물학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쾰른 막스 플랑크 노화생물학 연구소 종양학 전문의론 야이모비츠는 우리 인체는 현재 과학적으로 볼 때 120세 이상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었다. NLB 결선 투표 도르트문트에서 SPD 역사적 패배, 체데우와 녹색당 약진 AfD는 빈손. 9월 28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방선거 결선 투표 최종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총 약 150건의 시장 군수시장 선거에서 SPD, 체데우, 녹색당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극우 정당 AfD는 주요 도시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도르트문트에서 나왔는데 사회민주당의 심장부로 불리던 도시에서 후보 알렉산더 칼루티가 52.9%를 득표하며 현직 시장 토마스 베스트팔 47.1%를 꺾은 것입니다. 이는 1946년 이후 처음으로 SPD가 도르트문트 시장직을 잃는 역사적 패배입니다. SPD는 쾰른에서 반전을 이뤄냈는데 초반 접전이 예상됐지만 토르스텐 부르메스터가 53.5%로 녹색당 후보 베리반 아이마즈 46.5%를 누르고 신임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오버하우젠과 미라임 안데어 루어에서도 SPD가 시장 자리를 되찾으며 체면을 세웠습니다. 녹색당은 민스터에서 틸만 푹스 후보가 체데우의 게오르크 루네만을 상대로 58%의 압승을 거두며 유일한 대도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AfD는 이번 결선 투표에서 완패하며 시장직 확보에 실패하며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는 9월 14일 지방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SPD 컨테이너링 합법화 추진 식품 낭비 줄이기 앞장. 독일에서 매년 약 1,100만 톤의 식품이 폐기되는 가운데 사회민주당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PD 연방하원 부대표 에스라 림바우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체가 식품을 더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림바우는 슈퍼마켓이 식품을 버리는 것이 기부하는 것보다 저렴한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공급망 안정성을 논의하면서도 대규모 낭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림바우는 장기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폐지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는 통조림, 차, 파스타, 쌀은 표시된 기한이 지나도 수년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컨테이너링은 소매점 쓰레기통에서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꺼내는 행위인데 림바우는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식품유통협회는 이러한 구상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회 대표 필리프 헨네르케스는 컨테이너링은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매장에서 폐기된 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건강 피해를 입을 경우 소매업체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연방농식품부 주간에 너무 좋아서 버릴 수 없어 전국 캠페인 주간이 9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보관, 재활용, 잔여, 음식 활용 등을 통해 식품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프가니스탄 강제 추방 위에 탈레반과 직접 협상 추진. 독일 정부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강제 추방 확대를 위해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나섭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지만 내무부는 범죄자와 위험, 인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카불 당국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추방은 정기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카불에서 직접 협상에 나서 범죄자와 위험, 인물들을 일관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10월 중 연방 내무부 소속 관리들이 카불로 파견돼 탈레반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탈레반과의 협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독일은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과 인권 억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탈레반과의 협력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협상 추진은 독일 정부가 안보화법 집행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국제적 비판과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